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특히 저처럼 직업적으로 작품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콘텐츠를 만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미드 파라다이스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각 요소들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것을 조합해낸 방식과 특히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이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크리에이터는 댄 포겔맨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없이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인 This is Us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작가죠. 여기에 스털링 K 브라운과 제임스 마스던 같은 굵직한 배우들이 합류했습니다. 특히 스털링 K 브라운은 This is Us에서 랜달 피어슨 역으로 에미상을 수상하며 댄 포겔만과의 시너지를 입증했죠. 줄거리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1화 엔딩의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스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스포를 자제하겠습니다. 드라마 곳곳에 더 강하고 충격적인 반전들이 숨어 있으니 꼭 한번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현직 대통령이 죽은 채 발견되고 대통령에게 가장 신뢰받았던 경호원 자비에 콜린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대통령을 죽인 범인을 쫓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하나 둘씩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경호원들이 총 대신 노란색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다던가 주민들 모두가 검은 팔찌를 차고 그 팔찌로 결제를 한다던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마침내 1화 엔딩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사실 콜로라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공도시이며 태양도, 자연도, 심지어 오리까지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친 후 소수의 엘리트들과 선택된 사람만이 이 인공도시로 피신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화부터 큰 반전을 선사한 파라다이스는 흥미진진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혼합 장르입니다.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정치 스릴러로 시작된 드라마는 1화 끝에서 갑자기 사이파이 재난 영화로 기여를 바꿉니다. 이 드라마의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당연히 관객들은 2화부터 대통령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미스터리 장르를 기대하게 되지만 2화는 드라마의 메인 빌런이자 시나트라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시나트라는 이 도시를 지은 장본인이자 실질적인 도시의 지배자죠. 2화는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며 시작해 아들을 잃는 과정을 섬세하게 따라갑니다. 단서를 쫓아 빌런과 대결하는 히어로의 이야기를 기대하던 관객들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This is Us의 댄 포겔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릴러 드라마 속에 드라마의 비중이 너무 커 분명 호불호가 갈릴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2화가 끝나고 3화부터는 좀 달리겠지 하고 기대하겠지만 파라다이스는 매 화가 이런 식으로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캐릭터의 깊이와 감정이입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택했죠. 이렇게 파라다이스는 스릴러, 미스터리, 사이파이, 재난 그리고 드라마가 과감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반전입니다. 드라마 파라다이스에는 이미 말씀드린 1화의 엔딩에서의 반전뿐 아니라 곳곳에 충격적인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전 중에서도 정보를 뒤집는 반전보다는 인물에 대한 캐릭터 반전이 언제나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파라다이스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반전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심지어는 식당이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단역처럼 보이는 인물들조차 강렬한 반전을 품고 있죠. 또 인물에 대한 반전뿐 아니라 기득권에 의해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음모론 스타일의 반전 또한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흥미진진한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전들 덕분에 전체적으로 전개가 꽤 느리고 느슨한데도 빨리 다음 화를 보고 싶어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드라마이죠.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플래시백입니다. 극작술에 있어 플래시백은 되도록 피해야 하는 기법입니다. 과거 회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야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시키게 되어 속도감을 떨어뜨립니다. 또 과거 회상은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감정과 스릴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약점을 가집니다. 관객은 주인공과 함께 실시간으로 사건을 겪고 딜레마에 처한 주인공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고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감정이입도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드라마 전체가 거대한 회상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주요 인물에 집중하며 재난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전체 스토리의 약 70% 이상이 회상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극작술의 금기를 정면으로 어긴 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택은 강렬한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야기가 자꾸 뒤로 가는 것이 거슬릴 때도 있지만 회상 장면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감정, 비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어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의 긴장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역시 창작이란 교과서대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드라마 같습니다. 미드 파라다이스는 훌루에서 공개되었을 때 마지막 8화의 시청자가 6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8화 엔딩을 보면 처음부터 시즌2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드라마의 인스타그램에서 시즌2의 제작을 공식 발표했으니 이제 곧 제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나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고 조금 색다른 시청 경험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미드 파라다이스를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